유진투자증권 허재환 리서치센터 상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중요 지역을 지금 공습을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또 미온적인 공격에 그쳤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확전 리스크가 지금 사라진 건지 좀 남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의 어떤 대선과 주변국들의 어떤 저지 노력들을 감안했을 때는 향후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략하에 공격을 받은 만큼 이제 되돌려준다라는 것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리스크들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어떤 확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이제 사라진 부분들과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높아진 것들 때문에 시장이 버틸만한 어떤 체력들은 조금 더 비축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오늘 또다시 좀 치솟았는데 앞으로 이 환율 상단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물론 이번 주에 한미 그 공조를 통해서 어떤 그 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 하면서 속도는 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의 강세 흐름을 막을 만한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1,400원이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2020년 10월에 있었던 1,440원대가 직전 고점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컸던 그런 국면이었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쟁에 대한 위협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1,440원대까지 열어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300원 후반대 또는 1,4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지역 긴장에 지금 유가도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나 올해 물 건너 갔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인데 오는 26일에 나오는 이 PC 물가 이 부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PC 물가도 반등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충격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달보다는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CPI 충격대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6월달, 7월달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되돌리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당분간 어떤 그 반등의 힘을 또는 시장이 상승하려는 힘을 다소 잃어버릴 확률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은 한국과 미국 모두 이 반도체주들의 타격이 좀 유독 컸던 걸로 보이는데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좀 이런 다소 상반된 흐름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은 좋아지고는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세계 경기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일 때에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도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커졌을 때는 가장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주부터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부딪히긴 하겠습니다만은 걱정하는 어떤 확전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다음 주에 있을 SK 하이닉스나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소 이런 우려감들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1조 원 가까이 순매수 들어간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 당분간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좀 투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중동에 대한 위험도 있고 미국 금리에 대한 걱정들도 있습니다만은 작년 여름이 지금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14% 정도
미국 금리에 대한 걱정들을 계기로 해서 좀 빠졌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한 4%, 5% 이상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로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추세로의 어떤 반전 가능성 또는 하락 추세로의 어떤 진입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상무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